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 교수라 불리는 106세 김영석입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100세를 지나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와서야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빼앗기는 마음의 체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세 이후 결국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많이 만나도 더 공허해지고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 숨이 먼저 막히고 밥을 먹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는 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짐이 너무 많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사람을 더 붙잡아야 산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관계를 비우지 못하면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꺼지면 남은 인생이 전부 버티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훈계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체력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은 누구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8세 이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딱 2명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2명. 나머지는 미워할 필요도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관계가 정리되는 만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잠자리의 불안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인생을 기차라고 믿었습니다. 역마다 사람을 태우고 인연을 싣고 웃음도 싣고 의리도 싣고 객실이 북적일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지요. 하지만 68세 이후의 인생은 기차가 아니라 배낭입니다. 젊을 때는 배낭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든 넣습니다. 혹시 몰라서 넣고 정이 있으니까 넣고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낭끈이 어깨를 파고듭니다. 발목이 묵직해집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짐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었구나. 짐이 많아서 내가 늙어버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환해지십니까? 아니면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피곤이 쏟아지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만남의 후유증입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족에게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굽고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긴 애매한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끊지 못하는 내가 결국 내 삶을 끊어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소모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산책 한 번, 라디오 한 소절이면 마음이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다릅니다. 소모는 몸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신호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잠이 깨고 속이 쓰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사람.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체력이 지금 누구에게 새고 있는지 몸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미리 한 줄로만 적어 두겠습니다. 이건 복선입니다. 68세 이후엔 둘만 남겨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둘이라는 말이 가족만 뜻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둘이라는 말은 혈연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 둘, 당신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둘, 만난 뒤에 오히려 숨이 길어지고 표정이 풀리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둘, 반대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만남 뒤에 당신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둘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기준으로 남기고 어떤 기준으로 내려놓아야 하는가? 끝까지 오셔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정이라는 이름으로 짐을 포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딱 두 부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곁에 남겨야 할 사람 한 명, 그리고 반드시 내려놔야 할 사람 한 명. 결국 68세 이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오직 두 명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하러 다니던 동네에 늘 모임을 챙기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은 오 선생이라 하지요. 오 선생은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살아? 혼자 있으면 늙어? 처음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 선생이 나가는 모임의 대화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말세야? 자식은 다 소용없어? 누가 돈 벌었다더라 부럽다. 병원비가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처음엔 의리로 들어줍니다. 또 오래 본 사람들이니 마음을 다치게 하기 싫어 웃어 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말이 아니라 잔상으로 남는 겁니다. 마치 내 방에 누군가가 탁한 연기를 피워놓고 간 것처럼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 선생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얕아졌습니다. 얼굴빛이 칙칙해졌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오 선생은 모임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산다는 말이 어느 순간 오 선생을 붙잡는 주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선생이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이상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만날수록 마음이 더 외롭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딱 알아차렸습니다. 오 선생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 배출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불평을 받아내는 자리였고 위로가 아니라 소모가 쌓이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불평은 입에서 나가지만 피로는 내 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내 집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집이 차가워지면 삶이 차가워지고 삶이 차가워지면 관계는 더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내 집이 더 따뜻해지는가? 따뜻해지면 괜찮은 인연입니다.
대화가 길어도 마음이 편하고 웃음이 남고 집에 와서도 가족에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차가워진다면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만남이 끝나자마자 한숨이 나오고 기운이 빠지고 집에 와서 괜히 말이 날카로워진다면 그 관계는 지금 당신의 남은 체력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끊으면 내가 매정한 사람이 될까봐, 욕을 먹을까봐, 뒤에서 흉볼까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정리는 무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예의에서 나오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의가 나를 희생시키는 예의여서는 안 됩니다. 68세 이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2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살리는 사람 하나,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하나. 그 둘만 남겨도 당신의 집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오직 2명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왜 내 인생에서는 짐이 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 2명을 알아보는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정호라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웃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호 씨는 70을 앞두고도 모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동창회 단톡방이 울리고 점심에는 동네 형님들 모임이 잡히고 저녁에는 친척 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사람으로 꽉 차 있었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 당신 요즘 눈이 퀭해. 정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이, 사람 만나야 살지. 내가 빠지면 섭섭해 하잖아. 그 말 듣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이 어느 날부터는 정호 씨 집의 온도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정호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였어? 누가 누구 욕했대? 누가 아프대? 누가 돈 잃었대? 그 얘기? 정호 씨는 왜인지 모르게 버럭했습니다. 그럼 뭘 해? 세상이 그렇잖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세상만 들고 들어오잖아. 정호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분이 상했고 억울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공기가 요즘 너무 차가워. 그 말에 정호 씨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올랐대. 스트레스 줄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 정호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의리를 지키는 동안 정작 내 집의 봄은 말라가고 있었다는 것. 내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숨이 먼저 가빠지고 있었다는 것. 그날 정호 씨는 집 안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 날 사진 한 장을 신혼 때 작은 식탁 앞에서 웃고 있는 둘.
그때는 지금처럼 큰 집도 큰 모임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정호 씨가 사진을 쥔 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부터 지키자. 밖에서 사람 살리려다 집에서 사람 죽이겠다. 아내는 눈을 감고 한숨처럼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이 필요했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관계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숨이 먼저 가빠집니다. 그리고 그 숨이 가빠지는 신호를 놓치면 남은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회복이 아니라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는 모임이 여러분의 집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을 조금씩 식히고 있습니까? 여기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내 집이 더 따뜻해지는가? 따뜻해지면 그건 남겨야 할 인연입니다. 하지만 차가워진다면 그건 정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정리는 무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품격은 예의에서 나옵니다. 다만 예의가 나를 희생시키는 예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2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 오직 2명은 누구인가? 그리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서는 짐이 되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둘을 가려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문장 하나로 바뀝니다. 첫째, 모임은 줄이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모임은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은 쉬어야겠어요. 다음에 뵐게요. 저는 요즘 저녁 약속은 잘 안 잡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려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길어지면 흔들립니다. 둘째, 통화는 규칙을 세우십시오. 내가 끊을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10분 넘으면 제가 이제 쉬어야 해서요. 다음에 또요. 불평이 시작되면 그 얘긴 들으면 제가 마음이 무거워져요. 반복되면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셋째, 집안 공기를 지키십시오. 특히 식탁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뉴스보다 안부, 훈수 대신 칭찬, 그게 아니라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30초 체크입니다. 만나기 전 내 컨디션은 몇 점인가? 만나고 온 뒤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나 차가워졌나? 이 질문 하나면 관계가 스스로 정리됩니다. 68세 이후 곁에 남길 사람은 결국 2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둘만 남겨라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동반자입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평생을 함께 버틴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아는 정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여사는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밥은, 물은 그거 왜 거기 놔? 정 여사는 늘 속으로 삼켰지요.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정 여사는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남편이 눈을 뜨더니 힘겹게 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어? 그 순간 정 여사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늦게라도 들었구나 하는 안도였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을 기억해주는 목격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얼굴이었는지, 내가 무너졌던 밤을 어떻게 버텼는지 그 시간을 함께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밖에서 얻는 위로보다 집안의 공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말이 올라오면 입을 닫고 3초만 쉬기. 하루 한 번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말하기. 그리고 밥상에서는 훈수 대신 칭찬 한 줄 얹기.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태도가 집안을 살립니다. 자, 이제 복선을 회수할 시간입니다. 둘만 남겨라의 2번째 사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식이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하지요. 그러나 노년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밤을 삽니다. 오늘 연락이 와도 내일은 바쁘고 효도가 있어도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2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거울 속의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너무 많은 역할을 하며 사셨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장. 그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나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오래 방치해 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단 1분짜리 의식을 권합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3마디는 누구에게 듣고 싶은 말입니까? 결국 내가 나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아주 작게 바꾸면 됩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대충 먹지 마십시오. 아끼던 그릇을 꺼내 밥을 담아 드십시오.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오래 버텼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10분 내가 좋아하던 음악 하나만 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남의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기분보다 내 컨디션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품격 있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오래된 벗들이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더 쓸쓸해지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막겠다고 사람을 늘리면 처음엔 잠깐 위로가 되는 듯해도 끝에는 피로가 남습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소모되고 집에 돌아오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결국 내 삶의 체력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평안으로 바꾸겠다고 사람을 가려내면 어떨까요? 처음엔 허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68세 이후 곁에 남을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2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동반자 한 사람,
그리고 거울 속에 나 자신, 나를 지켜주는 한 사람. 이 둘을 남기고 나면 나머지는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잠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늘려서 외로움을 달래지 말고 사람을 가려서 평안을 지키십시오. 그 평안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부자가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오래된 벗들이여,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68세 이후 곁에 남을 사람은 오직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지금 옆에 동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울 속의 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오늘 밤 딱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루틴 하나로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감사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 옆에 동반자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 미뤄두지 마십시오. 내 몸과 내 마음에게 말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두 마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더 선명해지고 줄여야 할 관계가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정리해야 할 관계가 하나 떠오르셨습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줄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키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삶의 방향키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 곁에서 더 따뜻하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함께 늙어갈 힘이 됩니다.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깊고 맑은 평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